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8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8주네요. 이제 14주 남았습니다. 이 주간 브리핑을 하는 것도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한 것 같죠? 자, 하락률은 부산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구는 순위가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약상승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2시간에 걸친 방송 촬영 이후 또 다른 자료를 편집하면서 국가의 부도의 날 누가 봐가지고 제 또 아는 누군가가 봤겠죠. 여기 추천 영상으로 떴던데요. 이거 짧은 영상이니까 그때 상황을 한번 아마 돌이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찾아갑니다. 유아인이 찾아갑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야기를 하죠. 석 달 전부터 이상하게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23년 8월 중순부터 갑자기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졌다. 금융규제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위기는 반복됩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한 것 같죠? 전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한 것 같죠? 전혀요. 위기가 다 끝나가는 것 같죠? 전혀요. 지금 문제에 있는 것마다 덮어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안 터졌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매수 우위 지수 대구 부산은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같이 잘 못 나가고 있어요. 인천은 중간 정도 수준, 광주도 대구 부산처럼 같이 주저앉아 있고요. 그나마 대전이 조금 상황이 났습니다. 대전이 상황이 조금 나아요. 요것도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60 돌파 여부 다 와갑니다. 대전은 다 와갑니다. 요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대구 0.07에서 0.05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늘 세종을 같이 보죠. 보합 수준까지 왔던 것이 이거 보십시오. 보합 수준까지 왔던 것이 0.15 0.2 다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지역이 제가 세종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6억 이상 대출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는 상황에서 6억 이상 집이 굉장히 많죠. 평균 매매 가격이 세종시는 거의 6억이거든요. 아마 그 여파가 다른 지역들로도 좀 미쳐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주간 거래량 이제 공급 대책 다음 주면 나오겠죠. 다음 주면 나옵니다. 공급 대책. 근데 엉뚱한 소리를 국토부 장관이 나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튈지 좀 종잡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고요. 대구의 주간 거래량은 마지막 거래일이 너무 신고 건수가 35건 너무 적게 나왔죠. 한 75에서 80건 정도는 신고되어 줬었으면은 요 다른 지역들과 맞물려서 같이 잘 나가네 요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 일단 요 차트상은 쭉 흐름을 보시면 되니까요. 이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겠고요. 인천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반등하는 지역들 뉴스에서 굉장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거래 신고는 40에서 45% 정도. 이번 달이 끝나면은 거의 한 60%가 신고되는 택이거든요. 어쨌든 대구의 거래량은 2,300 혹은 2,400까지도 바라볼 정도의 거래량입니다. 부산도 그렇고 다른 인천이나 다른 지역들 광주가 미쳤습니다. 사실 광주 거래량이 미쳤어요. 굉장히 화려한 9월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이거 마중물이라고 하나요? 네, 우물 물 기를 때 쓰는 그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지만 아닐지도 모르겠다. 네. 대구 거래량 수준 요 정도 수준. 그래도 중간치기는 하고 있다. 가장 상승이 돋보이는 대전의 거래량이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아주 굉장히 활발하죠. 그에 비해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부산. 부산엔 과연 무슨 암초가 있길래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구보다 다른 이 눈에 드러나는 수치는 조금 나아 보이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더라. 전세 거래량이 얼마나 활발한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텐데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구의 거래량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전세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왜? 뭐 재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엮인 곳들 이미 땅 다 문 떼놨어요. 땅 다 문 떼놨습니다. 멸실로 인해서 이주하고 전세 거래가 팽팽 돌아가고 이런 시절이 아니죠. 그래서 대구의 거래가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밤에 초저녁 잠을 자고 나서 밤에 자전거를 타고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대구 시내를 정처없이 계속 떠돌아다녔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새벽 3시에 주류 먹거리 타운 젊은이의 거리 거기를 지나갔거든요. 와, 불야성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밀고 다녔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 그런데 잘 보기 힘들거든요. 과거의 시내의 모습, 2000년대 초반에 마치 시내의 모습을, 그때도 시내는 사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새벽 4시에 사람 많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인구 이동이 많지 않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매물은 증가하는 추세에서 살짝 멈춰 있습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매물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매물들이 아마 거래가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광주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약간은 주춤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주춤합니다. 매물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대구의 매물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반전이나 이런 것이 반전이 없습니다. 반전이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지속되었냐면은 21년 가을 요 무렵 주간 실거래 지수가 막 하락을 나타내었을 때, 이제 거진 2년이 다 돼갑니다. 대구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이 나타났던 거. 물론 저는 주간 실거래 지수가 하락이 나타났던 21년 11월 요때보다 한참 전부터 하락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1년 11월 주간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던 그때를 하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먼저였습니다. 분위기는 그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간 실거래 지수 수치는 나중에 나타나더라고요. 자, 전세 매물은 이제 인천과 대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구와 인천 또 갈렸다. 대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매물도 그러하고 전세 매물도 그러하고. 인구 1% 빠져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구 1%, 1년에 거의 2만 명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 2만 명. 이 보통 다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젊은 세대들, 뭐 전세를 들어가건 오피스텔을 들어가건 어디를 가건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다. 지금 떠나는 게 아니죠.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서 아마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도 깜짝 놀라죠. 뭐 서울, 부산, 거의 대구 순서로 거의 합계 출산율이 낮다든지 이런 것들이 숫자로 증명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싸 보인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의 매매 가격에 비해서 좀 싸 보이는 건 맞아요. 평당 1000만원 아파트가 수두룩하니까요. 투자로서 투자 수익을 거두기에 아주 매력적인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저한테 영상 잘 보고 있다고 그렇게 글을 남겨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 업종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거든요. 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지 싶어요. 근데 거래량이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댓글을 남겨드렸는데요. 아무튼 쉽지 않다. 어제 불야성 이루는 그곳 한 곳을 보고 지나치면서 다른 곳은 정말 많이 죽었구나. 그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곳들, 큰 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골목골목을 들어가 봤는데 없어요. 두류 빼고는 인근에 없어요. 네,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